지야, 안녕하세요. 6강입니다. 자, 6강은 화성암과 마그마고요. 자, 일단은 마그마라는 단어의 뜻부터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마그마라는 건 뭘까요? 마그마라는 건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 내부 그 지하에 있는 물질이 녹은 거, 용융된 거를 마그마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마그마랑 용암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그마는 지하에 있을 때가 마그마고 그 마그마가 어떤 틈을 따라서 슉 하고 지표 바깥으로 분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깥쪽으로 분출이 되면 그때부터를 우리 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암. 그 마그마 안에는 어떤 가스 성분도 같이 있지만 이제 용암으로 분출이 돼버리면 그때는 화산가스 따로 빠져나가니까 가스 성분이 이제 제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화성암이라는 거는 바로 이 마그마 또는 용암이 굳었을 때 암석이 되겠죠.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할 거예요. 화성암. 자, 일단은 마그마, 용암, 화성암 이렇게 세 개의 용어를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다시 마그마의 정의로 와볼게요. 자, 마그마라는 건 지하 물질이 녹은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하 물질이란 건 바로 지각과 멘틀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각이라고 하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지하 물질이란 건 대륙 지각 또는 해양 지각 또는 멘틀이야. 그런데 우리 대륙 지각은 무슨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대화해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대화해연, 대륙 지각은 화강암이다.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해현이니까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멘틀은 감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륙 지각이 녹는다는 건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이 녹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녹으면 만들어지는 마그마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해도 되고요. 그거랑 똑같은 말로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더 자주 말할 거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대륙 지각이 녹으면 그 대륙 지각을 이루는 화강암 성분 때문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이번에 해양 지각이 녹으면 선생님 해양 지각 이루고 있는 현무암이 녹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해양 지각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멘틀이 녹는다라고 하면 멘틀을 이루고 있는 감람암이 현무암이랑 비슷한 성분이거든요. 비슷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멘틀이 녹으면 그거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 알아둬요. 마그마는 지하 물질이 녹은 건데 그 지하 물질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멘틀이 녹으면 각각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를 일단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내용으로 마그마 종류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방금 봤듯이 마그마는 일단은 현무암질,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고 그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사이에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안산암질 마그마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마그마의 종류를 현안류,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세 종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마그마 나눈 기준은 마그마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그마 속에 있는 SiO2, 가장 위쪽에 있죠, 표 위에. 이산화규소 함량이에요. 이산화규소. 이 중에 현무암질의 경우는 이산화규소의 함량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이산화규소의 함량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다, 많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숫자로 알아두면 훨씬 더 좋아요. 자,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이산화규소의 함량이 52% 이하예요. 52%보다 적고 안산암질 같은 경우는 중간이에요. 52에서 63%. 그리고 유문암질은 63%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질은 적어, 유문암질은 많아. 이 이산화규소 함량 일단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표안에 있는 온도와 점성, 유동성을 비교를 할 건데 일단은 가운데에 있는 안산암질 마그마는 이 모든 게 중간 성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무암과 유문암질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비교해 볼게요. 물론 마그마 또는 용암이라고 하면 당연히 절대적인 온도는 뜨거워요. 당연히 뜨겁지. 마그마라고 하면 우리 뭔가 펄펄 끓고 있는,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당연히 절대적인 온도는 모두 다 높으나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온도를 비교해 보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온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가 팔팔 끓고 있는 스프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무암질은. 반면에 유무암질은 물론 절대적인 온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현무암질보다는 온도가 낮더라. 그럼 얘는 우리가 뭐 어떤 스프나 아니면 뭐 국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 그릇에 옮겨가지고 식탁에 올려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식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으면 뭔가 좀 꾸덕꾸덕해지겠죠. 자, 일단 온도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높고 유무암질 마그마가 낮다. 그럼 그 아래 점성과 유동성도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점성이 뭡니까? 꾸덕꾸덕한 그런 성질을 점성이라고 하죠. 점성. 반면에 유동성이란 건 점성과 반대예요. 꾸덕꾸덕하지 않고 뭔가 줄줄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가 유동성이죠. 현무암질은 빨갛빨갛 끓고 있는 뜨거운 거니까 얘는 줄줄 멀리까지 흘러가고 점성은 작을 겁니다. 반면에 유무암질은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식어가지고 꾸덕한 이미지, 그래서 얘는 점성이 크고 유동성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성과 유동성도 비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마그마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 마그마들이 분출해가지고 어떤 화산체를 만들겠죠. 그 마그마, 용암이 굳어가지고 그 화산체의 모양, 형태도 또 다르거든요.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용암이 줄줄 멀리까지 흘러가서 굳으니까 그 화산체의 경사가 그리 크지 않고 완만한 겁니다. 그래서 화산체의 경사가 완만하고요. 만들어지는 화산도 좀 완만한 마치 방패를 지금 우리가 방패 잘 모르지만 방패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다라고 해서 순상화산 혹은 뭐 아예 얘는 경사가 없고 평평한 대지다, 용암대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를 보면 화산체의 경사가 완만하고 그림처럼 용암대지나 순상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에서는 이제 경사가 중간 정도인 화산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우리가 성층화산이라고 부를 겁니다. 성층화산. 일본 가면 볼 수 있는 후지산이 성층화산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성층화산이란 건 우리가 화산 활동하면서 용암도 나오지만 화산 쇄설물도 나오죠. 용암과 화산 쇄설물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만들어진 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무암질로 만들어진 화산은 얘는 이제 꾸덕하니까 얼마 못 가서 굳어버리고 얼마 못 가서 굳어버린다? 그럼 화산체의 경사가 좀 급하게 나오겠죠. 경사가 급하게 나오고요. 그 급하게 해서 만들어진 화산의 모양을 보니까 뭐 같아요? 땡땡땡 종 같죠. 그래서 얘는 종 모양이다. 종상화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마그마는 현안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 세 종류 마그마의 성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마그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마그마의 생성 원리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G1에서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그마의 생성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마그마는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느냐? 지하의 온도. 그러니까 지하의 온도가 말 그대로 어느 정도냐? 어떤 깊이에서 어느 정도냐? 그 지하의 온도랑 지하 물질의 용융점. 지하 물질이 어느 정도 온도에서 녹느냐? 둘 중에 뭐가 더 높아야지 용융이 되어서 마그마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치?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야지 비로소 지하 물질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야 된다. 요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제 어떤 그래프를 볼 건데 요 그래프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계속 만나게 될 그래프입니다. 즉 가로축이 온도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 높아지고요. 세로축이 깊이고 아래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집니다. 여기다 우리는 가장 처음으로 지하의 온도 분포를 표시를 할 건데 일단 지하의 온도라는 건 깊은 곳으로 갈수록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그래서 지하의 온도 분포는 슉 이렇게 깊이가 깊어질수록 높아지게 분포한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제 지하 물질의 용융점을 표시를 할 건데 지하 물질의 용융점이라는 게 깊이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아요. 깊이에 따라 그 용융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하 물질의 용융점을 표시를 할 겁니다. 그게 일단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융점을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표시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융곡선이라고 부를 건데 자, 먼저 화강암의 용융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잘 보세요. 이렇게. 일단 여러분 지금 화강암의 용융곡선 초록색은 깊이가 깊어지면서 용융점이 어떻게 돼요?
맞아, 낮아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지하의 온도랑 이 화강암의 용융점을 비교를 했을 때 처음에 얕은 곳에서는 지하의 온도보다 용융점이 더 높으니까 마그마 생기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은 곳에서는 지하의 온도 높아지고 화강암의 용융점은 낮아지다 보니까 요 정도 깊이 아래서는 지하의 온도가 화강암의 용융점보다 높은 거예요. 그 여기서는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화강암질,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멘틀의 용융 곡선을 그려보니까 멘틀은 이렇게 그려지더라. 멘틀은 지금 화강암과 달리 깊이가 깊어지면서 용융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깊이가 깊어지면서 용융점이 높아져? 그러면 처음에 얕은 곳에서 시작부터 지하의 온도보다 멘틀의 용융점이 높았는데 지하의 온도도 깊이 깊어지면서 높아지고 멘틀의 용융점도 깊이 깊어지면서 높아진다. 그래서 얘네가 지하의 온도가 멘틀의 용융점보다 높은 순간이 생기질 않아요. 그 멘틀 물질은 녹지를 못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화강암에는 물이 포함된 그리고 멘틀에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그마 생성 얘기를 할 때는 그 지하 물질에 물이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화강암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 같은 용융 곡선을 생각하면 되는데 멘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깊이 깊어질수록 용융점이 높아지니까 마그마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멘틀에 물이 공급될 수가 있어요. 멘틀에 물이 공급이 된다? 그렇다면 그 물이라는 거는 그 지하물질의 용융점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멘틀에 물이 들어온다면 멘틀의 용융점은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낮아지냐면 슉 하고 이렇게 파란색 점선처럼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을 보니까 물이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물이 들어가면 용융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또 보니까 요 정도 깊이 아래에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녹아가지고. 그럼 우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면 일단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대륙지각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깊이 아래서는 아까 표시했듯이 이 깊이 아래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멘틀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는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하의 온도가 멘틀의 용융점보다 높아지는 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없다는 거야. 됐죠? 선생님 그러면 마그마는 화강암이 녹은 유문암질 마그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뭔가 어떤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더 중요한 환경이 변화할 때 마그마가 생성되는 3가지의 사례를 볼 겁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볼게요. 슈 이렇게 A에서 A'으로 가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원래는 우리가 요 깊이에서는 화강암도 녹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의 온도가 화강암의 용융점보다 낮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요 깊이에서 지하의 온도는 요 정도가 되어야 맞지만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요 정도 깊이에서 지하의 온도가 A'처럼 높아지면 이때 화강암이 녹아서 마그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온도의 상승입니다. 대륙지각,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대륙지각이 열을 받아서 암석의 온도가 용융점 이상으로 높아지는 케이스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다시 그래프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B에서 B'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경우는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가 요 지하의 물질, B 위치에 있는 지하 물질은 요 정도 깊이에서 요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얘가 지금 더 얕은 깊이로 올라온 거죠. 깊이 있던 애가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 멘틀 대륙 상승부 이런 곳에서 이게 깊은 곳에 있던 애가 얕은 곳으로 쭉 올라오면요. 그 깊은 곳에 있었을 때의 온도를 유지한 채 깊이만 얕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하 물질의 용융점은 요 B 깊이에 있을 때보다 낮아졌겠죠. 이런 경우에는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경우는 얕은 곳으로 이동한다. 다른 말로 압력의 감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압력 감소는 멘틀 물질이 상승,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깊이가 얕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이럴 때 마그마가 생길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경우냐? 마지막은 그렇죠. 멘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겠죠. 이제 멘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 요 경우입니다. C에서 C'. 그러니까 멘틀의 용융 곡선이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용융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그마가 생기기 위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 온도 상승, 두 번째 압력 감소, 세 번째 물의 유입이 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뭘 볼 거냐면 실제로 그러면 마그마가 생성되는 주요 위치를 볼 거예요. 마그마가 어디서 어떤 원리로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림이 너무 잘 그렸죠? 제가 아이패드로 열심히 그린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으로 수업하고자 열심히 지우고 그리고 해서 그린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린 세 장소를 볼 겁니다. 제일 왼쪽부터 볼게요. 자, 제일 왼쪽으로 가면 여긴 뭐냐? 지금 검은색 화살표가 올라오고 있죠? 뭔가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깊은 곳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기보다는 뜨거운 플룸으로 보는 거예요. 즉, 열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장소는 열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그 열점이란 장소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온도 상승, 압력 감소, 물의 유입 중에 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를 볼 겁니다. 자, 열점에서는 이거 어떤 물질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하는 거니까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멘틀 물질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잖아. 멘틀 물질이 녹아서 되면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장소는 해령입니다. 해령이라고 하면 우리 바다에 있는 산맥이고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구 발산형 경계다라고 알고 있죠. 자, 이 해령 같은 경우도 뭔가가 상승하네. 역시 압력 감소로 마그마 만들어지고요. 얘도 역시 멘틀 물질이 용융돼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돼가지고 그게 굳어서 새로운 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애기판은 모두 다 해양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으니까 걔가 해양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 쉽습니다. 열점과 해령이 나오면 걔네는 원리는 압력 감소, 종류는 현무암질 마그마야. 그런데 이제 복잡한 건 오른쪽에 있는 섭입형 경계예요. 자, 오른쪽을 보면 섭입형, 즉 수렴형 경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 판의 밀도가 커서 아래쪽으로 섭입하는 거 보이죠? 요걸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할 수도 있지. 형광펜으로 여기 요 섭입하는 요곳을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하죠.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 베니오프대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밀도 큰 해양 지각이 섭입을 하죠. 이때 섭입하는 해양 지각 혹은 그 위에 쌓였던 퇴적물들이 있겠죠. 그 안에 있던 함수 광물이라고 있어요. 함수 광물, 물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에요. 그 함수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한 번 더 섭입하는 해양 지각이나 그 위에 쌓인 퇴적물 속의 함수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온다. 그럼 그 물이 어디에 유입되느냐? 그 물이 그려볼게요. 그 물이 여기 베니오프대 위에 있는 멘틀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유입돼가지고 물이 유입되면 우리가 용융점이 낮아진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건 멘틀 물질이 녹은 거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휙휙휙휙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금 대륙지각인데 대륙지각 하부에 착 하고 부착됩니다. 그럼 대륙지각을 얘가 가열시키겠죠. 그래서 이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대륙지각 가열이 되고요. 그럼 대륙지각이 녹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현안 유문암질 마그마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렇다고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현무암질 마그마랑 대륙지각 녹아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 두 개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믹스,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현무암질, 유문암질이 혼합이 돼가지고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수렴형 경계에선 요 세 단계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현안유가 모두 만들어지고 분출이 되는 거는 주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이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세 개의 마그마 생성 장소, 거기에서 마그마 생성 원리와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가지고 화성암의 종류를 볼 건데 지금 살짝 나와버렸어요. 다시 없애고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화성암이라는 거는 방금 배웠던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해요. 그러면 걔가 화성암을 분류를 할 때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을 수도 있고 이제 분출한 후에 지표 부근에서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깥으로 분출돼가지고 굳을 때는 바깥이 이제 추우니까 빠르게 굳어버릴 거고요. 지하는 바깥에 비해서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여유롭게 굳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쪽에서 굳는 빠르게 굳는 화산암과 깊은 곳에서 굳는 심성암 이렇게 두 개를 나눌 겁니다. 근데 일단 화산암이라고 하면 그 화산암 안에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사진 속에 나온 거 뭘까? 검은색이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우리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현무암이에요. 화산암의 대표 주자는 현무암이다. 검은색 구멍 뻥뻥 제주도 가면 볼 수 있음. 그리고 지하에서 굳은 거 심성암이라고 해요. 그 심성암의 대표 주자는 뭐냐? 얘는 좀 밝은 색의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 그래서 우리는 화성암이란 건 일단은 생성되는 장소 기준으로 화산암과 심성암 나누고 화산암의 대표 주자는 현무암이고 심성암의 대표 주자는 화강암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가지고 표를 통해 화성암의 종류를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위에 우리 SiO2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나눌 수 있고요. 얘네가 냉각이 돼가지고 화성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성암을 나눌 때는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냉각된 거는 염기성암이라고 하고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냉각된 건 중성암, 유문암질 마그마가 냉각된 건 산성암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이란 건 이 화성암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기준으로 화성암을 나눈 거고요. 그 구분의 기준이 생성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굳은 화산암과 지하에서 천천히 굳은 심성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구분 기준이 두 개더라.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빈칸 6개가 생겼습니다. 이 6개 각 칸에 암석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볼게요. 일단 화산암이면서 염기성암인 거 현무암, 화산암이면서 중성암인 거 안산암, 화산암이면서 산성암인 거 유문암, 현안유, 우리 마그마 이름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심성암이면서 염기성암인 거 반려암이라고 하고요.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심성암이면서 중성암인 거를 섬노암, 심성암이면서 산성암인 거를 화강암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거지. 형광펜 해놓고 현무암이랑 반려암은 모두 SiO2 함량이 52% 이하로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네들이 하나는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굳은 현무암과 하나는 지하에서 천천히 굳은 반려암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분을 기준으로 염기, 중성, 산성을 나눴을 때 염기성 암의 경우는 그 암석이 색을 결정을 해요. 이 성분이. 그래서 색이 어둡고 그 암석의 밀도가 큽니다. 반면에 산성암은 색이 밝아요. 아까 화강암 밝았었죠? 그리고 밀도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생성 장소를 기준으로 한 화산암, 심성암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냉각 속도 다르지. 화산암이랑 심성암 중에 냉각 속도는 화산암이 더 빠르게 굳고 심성암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달라요. 화산암은 빠르게 굳으니까 입자 크기를 키울 시간이 부족하니까 입자 크기가 작은 세립질이고요. 그리고 얘는 생성 과정에서 주상절리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그 해안가에 약간 오각, 육각, 기둥으로 절벽에 있는 그 주상절리 아시죠? 그 주상절리 화산암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천천히 굳으니까 입자 크기 키울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입자 크기가 큰 조립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는 판상절리라는 게 생깁니다.
선생님 주상절리, 판상절리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우리가 주상절리, 판상절리 생성 원리는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암기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표를 그려가지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유암, 섬유암, 화강암을 좀 외우셔야 돼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현, 안, 유, 반, 섬, 화를 아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옛날 예적에 현무라는 애가 있었어요. 현무. 자, 현무의 현무예요. 이 현무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섬에 살아요. 아일랜드. 섬에 삽니다. 근데 그 섬이 온전한 섬이 아니고 반쪽짜리 섬이에요. 반쪽 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반쪽 섬이 뭐예요? 섬이면 그냥 섬이지 반쪽 섬은 뭡니까? 몰라요. 그냥 반쪽 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무는 자기가 이제 반쪽 섬에 사는 게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부심 뿜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현무를 만났습니다. 근데 현무가 또 이제 따뜻한 유자차 같은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무한테 인사를 해요. 현무야, 안녕. 유자차 먹을래? 현 안녕. 현무야, 안녕. 유자차 먹을래? 근데 현무가 다짜고짜 대답을 안 하고 자기가 사는 섬, 반쪽 섬이 화려하다. 섬은 반쪽 섬이 제일이지 하면서 반쪽 섬이 화려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없지만 현무야 안녕 유자차 먹을래? 반쪽 섬이 화려하다. 현안유, 반섬아 이렇게 암석 이름을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이없지만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 반쪽 섬이 화려하다는 어떤 학생이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알려준 거를 제가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까지 봤고요. 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헷갈릴만 한 게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를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화성암 안에 화산암이란 게 있고 그리고 또 심성암 안에 화강암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면 화성암, 화강암, 뭐 여기 뭐 화산암 너무 헷갈리는 거지. 다 화로 시작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땅에도 이 화성암으로 만들어진 지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살짝 얘기하고 끝내볼게요. 옛날에는 여러분 좀 행운입니다.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아름다운 한반도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너무 아름답다. 우리 한반도에는 화성암도 있고 대저암도 있고 변성암도 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다. 이런 거 좀 암기하는 내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자, 한반도에 화산암도 있고 심성암도 있다. 근데 한반도에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암들은 모두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고생대, 준생대, 신생대 중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게 많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현무암이 많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일단 우리 현무암하면 생각나는 제주도 그리고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인 울릉도와 독도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또 한탄강이라고 아세요? 한탄강 가도 주상절리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탄강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화산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현무암이 많더라. 대표적인 예로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섬 삼총사 그리고 한탄강이 있더라. 자, 그리고 심성암에 뭐가 있느냐? 우리 한반도에 만들어진 심성암, 그 지하에서 마그마가 굳은 거는 대체로 중생대에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이 많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잘하신 친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심성암은 지하에서 굳은 건데 얘네가 어떻게 산이 됐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지하에서 이렇게 마그마 굳어서 심성암 되잖아요. 근데 얘가 훅 하고 올라와서 바위 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이 바로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럼 오늘 끝. 자, 오늘 내용 배웠던 거 잠깐 빠르게 정리해보자면
오늘 우리 마그마와 화성암 배웠고요. 맨 처음에 마그마, 현안유, 세종류 있는 거 비교해 봤고요. 두 번째, 마그마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육륜곡선 해석하는 방법 배웠고요. 세 번째, 마그마 어디서 어떤 마그마 만들어집니까? 마그마 만들어지는 주요 장소 3개 배웠고요. 네 번째, 그럼 그 마그마가 굳으면 화성암이 되는데 화성암에 뭐가 있습니까? 화성암의 종류 배웠는데 그 화성암의 분류 기준은 성분과 생성 장소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무야 안녕 유자차 먹을래? 반쪽섬이 화려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되셨죠? 오늘 내용들은 암기해야 될 게 좀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암기법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요거 끝나고 바로 복습해가지고 암기해야 될 거는 바로 암기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6강 마치고 우리는 7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